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있는데요. 오전 중에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울진 지역과 영덕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낮이면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울진과 영덕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10에서 많게는 40mm,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과 영덕이 21도, 포항 25도, 경주 27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조금 전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8도, 독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는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은 비 소식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금요일 낮 동안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지표죠.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응급실을 찾았다가 병원에서 숨진 환자의 비율은 3.3%였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사망률입니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의료 상황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기 힘든 지역의 열악한 의료 체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의 과밀화 문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상당히 과밀한 상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역시 이런 병원 구성상의 문제로 기인을 하고 있고. 경북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70%인 16개 시군이 적정 시간 안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됐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6%인 5개 시군만 응급의료 취약지인 점과 비교하면 엄청난 격차입니다.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격차는 다양한 지표에서 확인됩니다.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환자 수를 의미하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대구는 43명, 경북은 4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36명으로 훨씬 적었습니다. 이번 기간에 사망한 비율을 말하는 중증도 보정 사망비를 보면 격차가 더 뚜렷합니다. 2015년에서 2019년 5개년 평균 입원 사망비가 대구와 경북은 매우 열악, 서울은 우수로 나왔습니다. 병상수 부족 등 취약한 의료 자원이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역의 권역별로 최소 300병상 이상의 병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2대구의료원 설립 등 열악한 지방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대구시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시설과 인력, 장비 확보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빅데이터 상권 분석 서비스를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는 거주 인구와 유동 인구, 카드 매출 등 시가 보유한 정보와 정부의 공공 데이터, 그리고 통신사의 관광 인구 및 부동산 시세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근 상권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상권 분석 서비스가 제공되면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년제 대학교에 이어 전문대학의 1차 수시 모집 원서 접수도 마감됐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역 전문대도 대부분 지원자가 급감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국립안동대와 동양대 등 경북 북부 지역 주요 4년제 대학의 수시 경쟁률이 3년 연속 하락한 데 이어
전문대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예천에 있는 경북 도립대는 2022학년도 1차 수시 모집에서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재작년 4.5대 1, 지난해 3.1대 1이었고 올해는 3대 1 선도 넘지 못했습니다. 안동 가톨릭 상지대는 2년 전 4.27대 1에서 최근 3.6대 1로 떨어졌고 영주 경북전문대는 2년 전 6.75대 1에서 이번에는 3.61대 1로 떨어졌습니다. 안동과학대는 2020학년도 5.25대 1에 이어 2021학년도 2.29대 1로 경쟁률이 반토막 났고 이번 수시에선 3.2대 1로 소폭 올랐습니다. 최근 3년간 대학 수시 경쟁률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 건 학령 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학에 입학할 학생 수가 감소해 4년제 대학의 문턱이 훨씬 낮아졌고 연쇄적으로 전문대 지원율도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보건계열이나 특성화학과는 하락 추세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톨릭 상지대 간호학과는 경쟁률 10.8대 1을 기록했고 안동과학대 간호학과는 5.46대 1, 신설학과인 반려동물 케어과는 3.43대 1을 보였습니다. 경북 도립대의 간판학과인 응급구조과는 7.2대 1, 축산과는 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지원자들의 대도시 소재 대학 선호 추세 경향도 더 뚜렷해진 만큼 지역대학과는 특성화학과 지원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강점을 가진 학과들 그런 것들을 특성화시키고 차별화시켜서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지만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대 수시 2차 모집은 다음 달 8일 시작해 수능 시험 이후인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사연입니다.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과 전교조 경북지부가 도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인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내 체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9.2%는 학교 내에서 직간접적인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18.5%는 두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학교를 강제로 실시하거나 유도한다는 응답이 37.4%로 나타났고 휴대폰 사용도 학생 의견 수렴보다 통제 위주로 이뤄진다는 응답이 63.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북 지역 중고등학생 911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경북도지사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한 자리에서 전 장관이 도의회 의견 청취를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도가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도의회 투표 결과를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해석해서 제출을 했는데 행안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도의회에서도 결론이 명확하게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만 군의군수는 지난 3일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군의군의 대구 편입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절차대로라면 행안부 검토 후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고 법제처 검토를 거친 뒤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경북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반려시켰습니다. 경북도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던 경북도의회의 본회의 투표 결과를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유권 해석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시 경북도 의회의 명확한 입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14일까지로 예정된 임시의 일정이 빠듯한 탓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명확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다시 한번 최종 협의를 거치고 만약에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의회의 의결의 형태로 명확히 해야 된다면은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서 가급적인 빠른 시일 내에 도의회의 속내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한 달 전 다룬 동일 안건을 다시 표결한다 해서 결과가 달라지겠냐는 겁니다. 결국 도의회 입장이 찬성으로 나올 때까지 거수기 역할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다시 이 투표를 했을 때 다시 의견이 없다라든가 부결이 나왔을 때 그럼 다음 회기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도의회의 권한 밖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달성군이 1995년에 행정안전부의 직권으로 편입됐듯 도의회 표결이 끝난 군이 대구 편입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중재할 차례라는 이야기입니다. 부기를 시켰는데도 반대를 했는데도 달성을 대구로 줬다고. 행안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문제인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직결된 군의군의 대구시 통합 문제가 올해 안에 정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오는 8일 개막하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일부 경기가 포항에서도 열립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구미를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체전에 포항의 경우 축구와 야구, 탁구, 유도, 체조 등 7개 종목이 펼쳐집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대회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모든 선수단은 코로나19 PCR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경기장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거센 파도나 해를 막기 위해 놓여진 안전구조물 테트라포드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년 사이 경북 동해안에서만 3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거센 물살을 가르며 테트라포드로 향합니다. 보트를 올려서 위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테트라포드 사이에 끼인 한 남성을 꺼내 슬리베이 보트에 실습니다. 지난 3일 경주시 간포읍 오류리 연동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A씨가 테트라포드 아래로 떨어져 구조에 나선 겁니다. 같은 날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에서도 테트라포드 아래로 행랑객이 추락했습니다.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올라갔다 순식간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 테트라포트를 가까이서 보니 5m 높이의 좁고 깊은 틈새가 곳곳에 있고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 보입니다. 최근 3년 사이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는 모두 36건, 이 가운데 4건이 사망사고입니다. 테트라포드는 깊이가 최고 5m에 달하고 틈새에 끼이면 구조가 힘들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테트라포트 아래로 추락 시 혼자 힘으로 올라오기 매우 힘들며 파도 소리로 인해 구조 요청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테트라포드가 이렇게 위험하다 보니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고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항만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트라포드에 출입하는 낚시객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양수산청은 테트라포드 출입 관리를 위해 포항 영일만항에 CCTV 6대를 설치했고 앞으로 CCTV 숫자를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테트라포드 구조물이 동해선 해안선을 따라 쭉 설치돼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0대 A씨 등 남성 3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채팅 어플을 이용해 10대 여성 청소년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있는데요. 오전 중에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울진 지역과 영덕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낮이면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울진과 영덕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10에서 많게는 40mm,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과 영덕이 21도, 포항 25도, 경주 27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조금 전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8도, 독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는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은 비 소식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금요일 낮 동안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